안녕하세요. 저는 순천대학 천안병원 소화기내과에 근무하는 박상원입니다. 저희가 습관적으로 관찰을 열심히 하게 되는데요. 의학의 기본에 가장 중요한 게 과학적인 베이스고, 과학에서 또 중요한 한 방편 중에 하나가 관찰이거든요. 그런 과정 오랫동안 훈련받다 보니까 여러 가지 보면서도 그냥 지나가지 않게 되고 좀 유심히 관찰하게 됩니다. 그러다 아주 최근에 유심히 봤던 그 두 가지 현상이 서로 마주치면서 그 내용을 좀 한번 정리하고 싶었습니다. 첫째는 그 비만이 좀 많이 환자들이 늘어나거든요. 환자에서 어떤 여러 가지 비만 때문에 그 질병까지 오게 돼서 병원에 오신 분도 있긴 하지만 특히 그 젊으신 분들, 청소년 비만은 의사 입장에서는 걱정이 되는 부분이어서 주기적으로 관찰했는데, 또 하나 겹치는 게 그 TV, 또 종편에서 많이 보이는 먹방입니다. 꼭 두세 방송은 먹방을 지속적으로 진행해서 두 가지 패턴이 이제 저한테 겹쳤죠. 먹방하고 비만. 이게 상관관계 있지 않을까 하는 깊은 의구심이 있어서 그 내용을 좀 정리했습니다. 비만이 증가한 원인은 크게 한 세 가지 정도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. 하나는 먹거리가 너무 풍부합니다. 라떼라고 할지 모르지만 저희 연령대에서는 이렇게 풍요로운 먹거리가 없었거든요. 그런 그 풍부한 먹거리가 있다는 게 하나 중요한 원인인 것 같고요. 두 번째는 그 육체의 움직임이 적어졌잖아요. 자동차, 그다음에 엘리베이터, 에스컬레이터, 아무래도 그 육체 움직임이 떨어지거든요. 그런 그 몸을 칼로리를 써야 될 그런 움직임이 적어졌다.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제가 생각했던 거는 과식을 유발을 자극하는 여러 가지 자극들이 너무 많다. 특히 먹방을 저도 이제 가끔 보거든요. 어떤 먹방은 정말 이렇게 매혹적입니다. 그 좋은 장소에 같이 게스트로 오신 분들이 이 표현력이 너무 좋아요. 그냥 저녁을 먹었는데도 또 먹고 싶어서 가끔 그냥 핸드폰 들어가죠. 저도 요즘 또 배달이 잘 되잖아요. 그래서 바로바로 시켜 먹게 되는데 분명히 배가 부른데도 또 먹게 돼요. 저희가 진화를 통해서 살아남았잖아요. 이제 그 관계에서 항상 배고픈 상태가 워낙 있었기 때문에 늘 그 그러니까 굶어 죽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프로그램이 우리 뇌에 이미 세팅이 되어 있습니다. 그래서 우리 육체적으로 필요한 것 이상으로 늘 먹을 수 있는 그런 자극적인 프로그램이 있는데, 잠자고 있다가 이 먹방을 보면 다시 이게 발현이 되는 것으로 보입니다. 그래서 이 과식을 유발하는 먹방 프로그램이 너무 많은 것도 하나 원인이 아닌가 생각됩니다. 그럼 비만이 왜 문제냐, 의학적으로. 저희들은 병원에서 자주 접하는데요. 예전에 비해서 훨씬 많아졌습니다. 그 비만이 그 질병으로 이어지는 큰 현상은 대개 세 가지로 요약될 수 있습니다. 하나는 그 쉽게 표현하면 몸이 마티스나 티코 그 상황으로 태어났는데, 비만이라는 것은 에쿠스로 변한 거거든요. 다시 말해서 그 마티스나 티코에 있는 심장, 그 다음에 폐, 콩팥, 그 다음에 척추, 이 내장 기관으로 에쿠스를 돌려야 되거든요. 부담이 되죠. 비만이 되면은 모든 내장 기관에 과부하가 걸린다. 두 번째 그 비만의 문제는 이상지질, 즉 몸 안에 기름기가 많아진다. 지방이 우리 몸을 그 세포를 만드는 중요한 요소고 에너지원이고, 또 하나 우리 몸의 중요한 대사 물질인 그 호르몬의 중요한 물질입니다. 중요하죠. 근데 이게 적당하면 좋은데 과하게 되면은 이 혈액 내에 끈덕끈덕해질 거 아니에요. 그 기름기가 많아지면서 결국은
그 자체로 혈행의 그 혈류가 문제가 되고 또 이게 혈관벽에 달라붙어 가지고 혈관벽을 점점 좁게 만들어서 결국은 그 피가 지나가는데 문제를 일으킵니다. 그 우리 몸은 전신적으로 다 그 영양분을 공급하고 노폐물을 제거하기 위해서 전신에 혈관이 가 있습니다. 그 혈관들이 결국은 막히면서 혈류장애, 협심증, 심근경색, 뇌졸중, 뇌출혈, 만성 콩팥병, 망막출혈 등 눈도 오게 관여하거든요. 결국은 그 비만에 따라서 이상질의 그 기름기가 많아지면서 생기는 혈관 질환이 많아진다. 그 다음에 또 하나 중요한 거는 이 비만이 되면 그 비만 세포 자체에서 끊임없이 염증 세포가 생산됩니다. 그 염증은 결국 나중에 질병으로 진행됩니다. 우리가 보는 당뇨병, 고혈압, 통풍, 치매, 자가면역, 암까지도 유발하거든요. 여러분이 관심이 많은 암 원인의 35%가 음식입니다. 그 다음에 15%, 20%가 비만이거든요. 이게 다 음식에 관련 연관되는 거기 때문에 이 비만이 주는 여러 가지 현상들을 지나치기 어렵거든요. 근데 문제는 이게 당장 안 나타나고 서서히 나타나니까 못 느껴요. 이게 이제 어떻게 보면 더 무서운 현상이죠. 비만에 관련된 또 하나 제가 유심히 보고 있는 소화기 질환은 간 질환입니다. 과거에는 바이러스와 알코올이 많았는데 요즘 이게 줄어요. 이 비만에 관련된 간 질환이 늘어나면서 최근에 그런 그 경향이 점점 높아집니다. 정상적으로 우리 생리현상은 그 몸에 칼로리가 남으면은 간에 지방 형태로 침착, 좀 저장합니다. 그러다가 우리 몸이 칼로리가 부족하고 어떻게 보면 이제 음식이 부족할 때 다시 잡아 써야 되거든요. 근데 지금은 음식이 부족할 상황이 아니고 비만으로 칼로리가 과잉되니까 이 간세포에 저장되어 있던 그 지방이 계속 축적되니까 팅팅 불다가 간세포가 터져서 그 세포가 괴멸되거든요. 그럼 결국 세포가 죽고 그런 과정이 계속 반복되다 보면은 만성염증으로 진행되고 그게 이제 여러분이 잘 아시는 지방간, 간염, 간경화 쭉 진행되면 간암까지 진행돼서 정리하면은 그 비만이 늘어나면서 간질환도 늘어난다. 이게 소화기 내과에서도 중요한 이슈입니다. 현재 비만의 치료로 각광을 받고 있는 수술이 있고 또 아주 최근에 일론 머스크죠. 비만 치료제로 해서 그 치료제에 관심이 높아져서 이 비만에 대해서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많이 좀 의학적으로 도입이 됐습니다. 근데 문제는 그 몇 가지가 있거든요. 첫째는 그 수술하고 약물 치료가 물론 효과적이긴 한데 문제는 이걸 계속 유지하기 위해서는 특히 그 비만 치료제는 고가입니다. 그걸 꾸준히 지속적으로 하려면 경제적인 부담이 적지 않습니다. 두 번째, 저희가 이 수술을 하고 나서 또 약물을 치료하고 나서 롱텀 팔로우, 그러니까 오랜 기간을 지켜보니까 그 비만이 재발한 환자들이 많아졌어요. 그 이유는 뭐냐? 그 질병이 발생하는 그 과정은 이 질병 발생 모델에서 보여주듯이 질병이 발생하는 거는 어떠한 갑자기 생긴 게 아니고 이 앞에 있는 어떤 습관 때문에 생기거든요. 저희가 하는 치료, 비만 수술이나 그 다음에 약은 결과에 대한 치료지 습관을 해결할 수 있는 건 아닙니다. 따라서 만약 그분이 그 수술이나 약물을 먹고 본인이 이런 과잉 칼로리를 섭취하는 그 습관 그리고 움직이지 않는 습관 이게 해결이 안 되면 언제든지 재발한다. 이게 결국은 치료의 한계입니다. 따라서 그 수술과 약물로 비만이 치료가 효과적이려면은 그 치료가 잘 되고 플러스 본인을 비만으로 이끌었던 이 습관을 잘 관찰해서 습관도 같이 해결해야 원하는 그 비만 치료가 달성될 수 있습니다. 식습관이
잘 조절이 안 되면 결국은 우리 몸을 질병으로 이끕니다. 예전에 그 맹자님이 말씀하셨죠. 인간이 동물과 다른 점 4가지입니다. 사단이라고 하죠. 치근시심, 수어지심, 사양지심, 시비지심. 이게 없으면 외형이 사람이라도 동물과 다를 거 없다고. 그 근간은 이 사고, 숙고하는 능력이거든요. 이게 어떤 현상이나 자기의 있던 여러 가지 상황들을 깊이 생각하는 능력을 그 기본입니다. 근데 먹방은 문제가 이게 식욕을 과하게 취하다 보면은 지나치게 자극하면서 생각하는 능력을 저하시킨다. 불경의 그 안수정등도라고 인생의 삶을 표현한 그 그림이 있습니다. 코끼리도 나오고 뭐 밑에 뱀도 나오고 그러는데요. 검은지하고 하얀지가 밤하고 낮이거든요. 그러니까 동아줄 같은 거를 하나씩 갉아먹어서 다 끊어지게 되면은 생을 마감해야 되는 그걸 표현한 겁니다. 그러니까 날이 지날수록 언젠가 죽음이 온다. 그 내용인데 그 벌꿀에 떨어진 벌꿀을 먹으면서 까먹어요. 내가 위험한 상황에 있다는 걸 까먹거든요. 5가지 욕망에 사로잡히고 몰입하게 되면 까먹는다는 거예요. 5가지가 식욕, 성욕, 재물욕, 권력욕, 수면욕인데 그 중에 가장 많이 나오는 게 식욕입니다. 식욕이 충족되면은 이 생각의 능력이 떨어지가 조심하라는 경계로 보여준 것 같습니다. 이 먹방에 또 식욕에 관련돼서 또 하나 그 유심히 관찰되는 현상이 스몬배 현상입니다. 이 스마트폰을 거의 뭐 좀비 수준으로 본다는 뜻이잖아요. 너무나 다양한 지식이 많죠. 그 다음에 정보도 많고 재밌는 내용도 많은데 제일 걱정하는 게 생각하는 능력을 떨어뜨리는 겁니다. 정보가 과다하게 졸았을 때 그거를 처리하고 자기화시키기 위해서는 보는 것만 가지고는 안 되거든요. 논어에 그런 표현이 있습니다. 학이불사 증망이고 사이불학즉태라. 공자께서 말씀하시기를 그 배우기만 하고 생각이 없으면은 깨달음이 없고 그다음에 생각만 하고 배우지 않으면 위태롭다고 하셨어요. 그러니까 우리가 자신에게 완벽한 어떤 본인한테 도움이 되는 걸 되기 위해서는 보고 학이죠. 공부하고 생각하래. 덮어놓고 공부했던 걸 다시 곰곰이 씹는 사고의 과정이 필요한데 스마트폰은 그럴 시간을 안 줍니다. 워낙 많은, 저도 해봤다가 한번 2시간 딱 들었다 그냥 못 나온 적도 있는데 결국은 현재 많이 보이는 먹방에 관련된 그런 부분하고 이 스마트폰에 스몬비하고 접촉하니까 걱정이 되고 그게 만약 어떤 습관으로 고정이 되면요. 뇌에는 어떤 문신처럼 바위에 새겨진 문신처럼 꽉 박히거든요. 특히 어릴 때 새겨진 이 습관은 평생 갑니다. 제가 임상에서 환자를 치료하는 것에서 가장 힘든 게 환자의 습관 바꾸는 거예요. 질병이 왔을 때 분명히 그 먹는 거, 저희 같은 소화기 쪽이죠. 먹는 거나 술 이쪽이 문제인데 생긴 질병은 저희가 약이나 수술이나 이걸로 해결할 수 있어요. 근데 이게 결과거든요. 이쪽은 해결이 안 되면 계속 재발해요. 병원에 계속 오셔야 되거든요. 그 모습을 볼 때마다 항상 마음이 좀 불편합니다. 우연히 그 먹방 관련 제작진의 통역통에 들었더니 현재의 방송사에서 가장 관심사는 그 시청률이라고 돼요. 어떻게든 시청을 많이 올려야 되니까 더 자극적인 거를 좀 할 수밖에 없다고 듣긴 했는데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좀 걱정이 됩니다. 특히 뭐 저는 의사니까 또 질병, 분명히 질병 연관되거든요. 알다시피 음식은 양날의 칼입니다. 적당히 먹으면 우리 몸을 건강케 하고 성장에 도움이 되고 근데 이게 조금만 지나면 비만, 질병으로 이어지는 또 다른 칼이에요. 따라서 먹는 거는 정말 저희가 좀 조심하고 관찰을 해서 본인을 절식하라고 꼭 권하고 싶습니다. 특히 제가 매번 볼 때마다 유명 연예인이 나오셔서 아주 막 그 컬러풀한 액션과
컬러풀한 오감 표정 질 때는 저도 바로 전화한다니까요. 그 음식 시켜가지고. 그런 거를 그나마 이제 좀 지나면 저도 한 발씩 돌아서 내가 좀 과했다고 이렇게 돌아올 수 있는데, 만약 그 판단력이 명확히 쓰지 않은 우리 초, 중, 고 등학생들이 봐면은 그냥 따라할 것 같아요. 뭐 지나치게 과식이 주는 어떤 질병의 위험성에 대해서 경계심이 없었게 되고, 결국은 옛날 말대로 소탐 대실에 오감의 즐거움을 빠지다 보면은 결국은 그 습관이 굳어지고 나중에는 질병으로 될 것 같은 좀 걱정이 있습니다. 좀 마무리해서 좀 이 먹방에 관련돼서 보실 때 꼭 이 식사라는 거는 특히 음식이랑 양날의 가령을 잊지 마시고, 또 개인적으로 꼭 음식하고 식사하실 때는 자신의 모습을 객관적으로 볼 수 있도록 계속 자신의 습관을 보는 관찰하고, 이제 저희 전문용어로 내관이라고 하는데 자신의 모습을 꾸준히 보는 연습을 하시길 권합니다. 감사합니다.